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장수백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혜택,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라는 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통합돌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불편해지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익숙한 우리 집,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다릅니다. 집에 계시면서도 병원 치료, 요양 서비스, 일상생활 도움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고 요양보호사님이 와서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활치료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익숙한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돌봄의 핵심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은 불편한데 등급은 안 나와서 그냥 혼자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통합돌봄은 이런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어도 경미한 불편함이 있으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는 재택의료센터가 2026년에 250개소로 늘어납니다. 올해 192개소에서 58개소가 더 생기는 겁니다. 2030년에는 650개소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올해 203개소에서 내년에는 350개소로 대폭 늘어납니다. 2030년에는 1,400개소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올해 55만 명에서 내년에는 57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점군은 5만 5천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도 생깁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르신들을 집중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퇴원 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고 퇴원 후에는 신속하게 지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합니다. 방문 재활 서비스, 영양관리 서비스, 보건소에서 노쇠를 예방하는 관리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2027년에는 생애 말기 재택의료 지원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서비스도 만들어집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시군구마다 4억 원, 8억 원, 10억 원씩 지원받아서 그 지역에 꼭 맞는 특화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의료 취약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군 지역 같은 곳은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재택의료센터를 만듭니다.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림부, 문체부, 국토부 같은 다른 부처와도 협력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2026년 3월부터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것. 이게 통합돌봄의 목표입니다. 3월이 되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혜택, 이래도 연금이 안 깎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던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일을 해도 연금이 쉽게 깎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월급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 이걸 억압시라고 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309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깎였어요. 일해서 벌면 연금을 깎아버리니까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2026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월 소득이 평균 소득 더하기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9만 원 정도인데 2026년에는 평균 소득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 금액도 함께 올라갈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까지는 벌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버시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분들이 일을 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건강하시고 일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소득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연금이 깎일까봐 일을 안 하시면 오히려 건강도 나빠지고 소득도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67세가 되신 동수 씨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요. 아직 건강하시고 일할 능력이 있어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월급으로 15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일까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일을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걱정 없습니다. 한 달에 509만 원까지는 벌어도 연금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동수 씨가 받으시는 150만 원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일하시면서 연금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주차관리 경비실 근무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자녀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지금까지 둘째 아이부터 인정됐는데 2026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됩니다. 자녀를 낳으시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군 복무 크레딧도 지금까지는 6개월만 인정됐는데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납니다. 2027년부터는 전체 복무 기간을 다 인정해줍니다. 이런 혜택들은 어르신 자녀분들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혜택,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로 늘어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약 115만 2천 개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109만 8천 개에서 5만 4천 개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미숙 씨라는 67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극심한 무력감과 우울감 속에 은둔 생활을 했어요. 딸이 올해 노인 일자리가 크게 확대됐다고 참여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해서 집 근처 작은 도서관 사서 일에 관심이 갔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어린이들도 만나고 주민들과 담소도 나누면서 웃음을 되찾았어요. 요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 위주로 확대되어 일의 보람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우선지정 일자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안전통학 지킴이처럼 공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인력 배치가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공합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초등 돌봄 같은 일자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전통학 지킴이는 어떤 일일까요? 아침 등교 시간과 오후 하교 시간에 학교 앞 횡단보도나 통학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이들 등하교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면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경로당 급식 지원은 어떤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이 급식을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같은 어르신 입장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니까 서로 이해도 잘 되고 정도 잘 통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외로움도 덜 수 있어서 좋은 일자리입니다.
초등돌봄은 방과 후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입니다.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거죠. 손주 돌보듯이 아이들을 돌보시면 됩니다. 일자리 현장의 안전도 강화됩니다.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무리한 일을 하시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7년 이후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이니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지회 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혜택, 의료급여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씨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수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딸이 취업하면서 딸의 소득 일부가 영호 씨 소득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쪽방촌에 혼자 살면서 고혈압에 당뇨까지 앓고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폐지되어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더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부양비라는 게 뭐냐면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한다고 가정해서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동안은 부모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자녀인데 그 자녀의 소득 때문에 부모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중 10%인 3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드리는데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 소득이 30만 원 늘어난 걸로 계산되어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자녀와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데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2025년에 부양 비율이 10%에서 낮아졌고 2026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형편만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도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소득과 재산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도록 바뀝니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도 최소화됩니다. 이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본인의 형편이 어려우시면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혜택,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간병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병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거든요. 간병비가 얼마나 나갈까요? 하루에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갑니다. 치료비 외에 이 돈을 따로 내야 하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2027년부터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을 30% 내외로 낮춥니다. 70%는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간병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200만 원을 다 내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30%인 6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140만 원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7년에는 200개 요양병원, 4만 병상, 2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2029년에는 350개 요양병원, 7만 병상, 4만 명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500개 요양병원, 10만 병상, 8만 명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요양병원이 약 1,300개, 병상이 약 25만 8천 개, 환자가 약 21만 5천 명이니까 2030년이면 약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상은 의료 피로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떤 요양병원이 지정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계시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많고 의료 장비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단순히 요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 선정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개편, 간병 인력 관리 방안 마련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간병 서비스의 질도 높이면서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입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2027년부터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혜택,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받고 계신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월 33만 4천 원인데요. 혼자 받으시면 33만 4천 원을 그대로 받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6만 7천 원씩만 받습니다. 두 분 합쳐서 53만 4천 원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깎을까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집세, 공과금, 식비 같은 게 덜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사셔도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니까 의료비가 두 배로 드는 거죠. 2027년부터는 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저소득층부터 먼저 감액 비율을 낮춥니다. 정확한 비율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 깎이는 걸 2027년부터는 15%로 줄이고 2028년에는 10%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각각 100%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어르신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통합돌봄 제도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일해도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가 115만 2천 개로 역대 최대로 늘어납니다. 안전통학 지킴이 같은 우선 지정 일자리도 생깁니다. 넷째, 의료급여 부양비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님 형편만으로 판단합니다. 다섯째,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2027년부터 30% 내외로 줄어듭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여섯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어르신들의 삶을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자녀분들께 물어보시거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6년은 어르신 복지가 크게 달라지는 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